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남편은 비록 아이는 없지만 둘이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지내는 부부예요. 저희의 마음은 항상 똑같았는데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남편과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남편과 저는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 집안은 대대로 의사 가운을 입어왔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여자였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당시 했던 일도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의 경영지원팀에서 이것저것 잡일을 맡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집과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성실히 살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남편을 알게 되었고 그는 제게 끈질기게 구애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의사 가문의 장남과 평범한 집안의 회사원인 차녀가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제 고정관념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저는 안타깝게도 20대 중반에 자궁경부암 선고를 받았어요. 결혼도 임신도 해본 적 없는 어린 나이의 제게는 아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어요. 결국 한쪽 난소만 남겨두고 수술을 하게 되었죠. 수술과 치료로 다행히 몸은 회복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되었다는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그 후 다른 남자들이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호감을 표시하면 지레 겁먹어 저는 모두 성급히 거절하고는 했었어요. 남편이 제게 고백했을 때 역시 저는 당신과 교제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규아씨, 도대체 왜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난 규아씨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요? 대범씨는 저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다른 여자 찾아가세요. 다른 여자 싫고 규아씨가 좋다고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규아씨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좋다고요. 혹시 내가 의사라서 싫은 거예요? 뭐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거예요? 없잖아 있지만 완전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니까 훨씬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 가요. 그럼 도대체 날 왜 이렇게까지 밀어내는 거예요? 이유라도 알려줘요. 도무지 떨어질 생각이 없는 남편에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제가 아팠어서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는 볼 수 없다고요. 그게 다예요? 네? 규아씨가 아파서 아기를 못 갖는다는 이유 때문에 날 밀어내는 거 맞냐고요. 대범씨처럼 잘생기고 멋있고 똑똑한 의사가 자기 DNA를 얼마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어요. 대범씨 부모님도 그런 손주를 간절히 원하실 테고요. 저는 대범씨가 원하는 거 하나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세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아픈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남자들을 다 거절했을 거 아니에요. 안아주고 싶어요. 박력 있게 저를 당긴 남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유일하게 진심으로 공감해준 첫 남자였어요. 남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고 저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규아야, 괜찮아.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네 잘못이야? 그게 무슨 죄야. 그렇게 자꾸 움츠러들지 마. 난 미래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 규아 너만 보고 결혼 약속하는 거야. 난 아이 없어도 돼. 규아 너만 있으면 돼. 진심이야. 남편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예상대로 우리의 결혼은 많은 반대에 맞서야 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하시며 괜찮겠냐고 수백 번을 물어보셨었죠. 남편의 집에 첫인사를 가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여름도 아닌데 들고 갔던 꽃 포장지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떨지 말라고 응원을 해주었지만 저도 모르게 계속 움츠러들고 긴장되더군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세울 것 없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네는 전부 의사 집안이었거든요. 남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편의 남동생과 그의 와이프까지 모두 의사였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보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 남동생은 사실 남편의 배다른 형제였어요. 남편은 친부와 친모 사이에 하나밖에 없던 외동아들이었는데 어릴 때 친모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뒤 친부는 지금의 계모와 재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남동생이 태어난 것이죠. 전에 남편에게 계모와 남동생 차이가 어떤지 물은 적이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잘해주셨어. 동생 동진이도 뭐 하나 나한테 나쁘게 군 적 없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엄청 따뜻한 가족애를 느꼈던 건 아니야. 왜? 글쎄, 가족은 맞는데 가족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 그게 무슨 느낌이야? 설명이 좀 어렵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가가기 어려웠달까? 아무래도 새어머니랑 그분이 낳은 동생이니까. 그치, 좀 그랬었나 보구나. 우리는 특히나 아버지 앞에서 더욱 어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어. 나도 새어머니도 동진이도. 그럼 아버지는 속 깊은 사정까지는 잘 모르셨겠네. 우리 엄마 그렇게 빨리 잃고 겨우 새 가족 울타리 만드셨는데 내가 그 안정감을 깨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더 아버지께 나쁜 모습, 초라한 모습, 힘든 모습 보이기 싫었어. 자기 엄청 효자였구나. 효자는 무슨.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셔.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의학 분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다고 해요. 더욱 유명해진 이유는 시아버지와 뜻을 같이 한 친구 두 분이 공동으로 병원을 설립하시면서부터였죠. 대학 병원 규모는 아니지만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종합병원으로 어지간한 진료과가 다 있어 항상 환자들로 북적였어요. 시아버지가 공동 설립한 그 병원에서 바로 남편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서방님은 정형외과 의사로 있었으니 자식 농사까지 잘했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었죠. 하지만 시아버지와 나머지 함께한 친구분들은 애초에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당신들의 자녀가 유능한 의사가 되더라도 그 병원을 물려주지 말고 외부에서 새 주인을 찾아주기로 말이죠. 시아버지의 자녀인 남편과 서방님 말고도 다른 한 분의 자녀 역시 의사가 되었지만 아버지들의 의중을 알고 있던 자식들은 그 병원에서 일할 뿐 주인 자리를 탐내지는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주인 자리를 탐내고 있던 유일한 사람, 바로 남편의 계모이자 저희 시어머니였었죠.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부터 시아버지와 시모의 기싸움은 계속됐었다고 해요. 당신 은퇴하면 진짜 그 병원 다른 사람 손에 맡길 거예요? 몇 번을 말해 그렇다니까. 아니 도대체 미쳤어요? 자식이 둘 다 의사인데 그 병원을 왜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맡겨요? 답답해 죽겠네. 그게 병원 세울 때 우리 세 사람의 약속이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어. 얼어 죽을 놈의 그 약속인가 뭔가 지키려다 당신 아들 좋은 기회 다 날아가게 만들 거예요? 대범이랑 동진이 다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그래? 애들은 오히려 병원장 자리에 욕심 없다고. 그건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 나머지 2명 원장님 지분을 사와서라도 우리 아들을 앉혀야지.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약속이야, 약속은. 어허, 이 사람이. 김 원장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자리 잡았다면서요. 정 원장 자식도 뭐 실력이 엄청 괜찮은 애가 아니라서 물려줄 수 없다면서요. 우리 동진이야말로 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기저기서 모셔가겠다고 하는 수재인데 그냥 당신 밑에서 일 시키다 애 인생 끝나라고요? 끝내기는 뭘 끝내? 동진이나 다 유능한 의사니까 이 병원 아니고도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어. 여기에 목매고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만에 하나 물려주더라고도 대범이가 장남에다가 실력도 있는데 왜 동진이 얘기를 하는 거야? 대범이 걔는 소아청소년과잖아요. 그 진료과가 종합병원 원장 맞는데 봤어요? 그나마 동진이가 당신 따라 정형외과 제대로 공부해서 엘리트 코스 밟았는데 거기서 대범이 얘기가 왜 나와요? 이 사람이 진짜. 병원 얘기는 이제 그만하지. 병원 주인 자리를 두고 두 분은 계속 다투셨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서 아무래도 남편과 서방님은 더 가까워지기 힘들었을 테고요.
서방님이 의사인 와이프와 결혼하면서 시모에게 더 힘이 실리기는 했었지만 시아버지가 아슬하게 그 견제를 견디고 있었나 보더군요. 남편 집에 처음 갔을 때도 시모의 눈빛이 더 따갑게 느껴졌던 것은 기분 탓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규화라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따뜻하게 반겨주셨지만 시모는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규화씨, 대범이랑 결혼을 하겠다고요? 반갑지 않다는 목소리로 시모가 예의를 차려 제게 물었어요. 네, 허락해 주신다면 대범씨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대범이 의사인 거 알고 있죠? 여기 아버지도 그리고 대범이 동생이랑 재수시 되는 사람도. 이 집에서 의사 아닌 사람은 나랑 이 반려견밖에 없어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규하 씨도 거기에 걸맞는 스펙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기업? 아니요, 작은 회사입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죠?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다가 나오셔서 어머니랑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식당이라. 시모는 점점 더 심층적으로 질문을 했고 제 대답을 들을 때마다 더 낯빛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대범이가 이렇게 우리 앞에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온 것은 처음인데 솔직히 좀 놀랍네요. 대범이가 거의 자선가 수준으로 규하 씨를 만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뭐 둘이 잘 살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안 생각하면 어느 정도 급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구하는 거 다 갖춰서 결혼할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시모의 기에 눌려 한껏 더 움츠러들었어요. 시모는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명품 브랜드를 나열하면서 그걸로 혼수를 냈으면 좋겠다고 못을 박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해도 시모는 끝까지 제게 그 혼수들을 해와야 한다며 은근히 압박을 넣었어요. 우리 동진이 처가 시집 올 때는 내가 지금 말한 거에 2배는 해왔었어요. 규하 씨 사정 봐가면서 지금 내가 아주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한 거니 새겨들었으면 좋겠네요. 시모의 말을 듣고 나니 앞으로 저의 시집살이가 자동으로 그려지더군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제 인생 가장 큰 오점이면서 상처를요. 아무리 남편과 제가 사랑하지만 이걸 숨기고 결혼을 하면 죄책감에 이 집안에서 영원히 고개를 숙이고 다닐 것 같았죠. 당연히 환영은 못 받겠지만 그렇다고 냉대까지 받고 싶진 않았어요. 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봐요. 제가 전에 자궁경부암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너 어린데 더 어린 나이에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도 잘 됐고 그 후 치료도 무리 없이 잘 끝났습니다. 다만 그때 한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니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말이 끝나자 온화했던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첫 잔을 내려놓았고 시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세상에, 아예 임신이 안 된다고요? 네, 아기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잠시 생각에 빠진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린 나이에 정말 고생이 많았겠네요. 규하씨 부모님도요. 아이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또 없다고 해서 불행할 이유도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마음 무거워 말아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보, 대범 이 자식 안 보고 싶어요? 애를 아예 못 갖는다잖아요. 이런 며느리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허, 당신은 처음 인사 온 사람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쓰나? 대범이가 좋다잖소. 그럼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 양반 또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집안 대가 끊긴다는데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손주야 동진이랑 미애가 나았으면 됐지. 답답해하는 시모와 저를 배려하려는 시아버지 사이에서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남편의 집에서 나오려고 할 때였어요. 남편이 차에 시동을 건다며 먼저 나갔고 저는 다시 한번 인사를 했죠.
오늘 맛있는 저녁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대범이랑 결혼할 거예요? 네? 네,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규아씨 염치가 좀 없는 편이네요. 대범이 여기 하씨 집안 장남이에요. 아들은 고사하고 딸이라도 하나 낳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다 알겠지만 대범이 비록 내 배 아파 난 자식은 아니지만 정말 친자식처럼 곱게 키운 아이예요. 저렇게 다 완벽하고 직업까지 의사인 애가 여자 잘못 만나서 자기 자식 안아보지도 못하는 거 규아씨가 생각해도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시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아와 콕콕 박혔어요. 뭐 대범이도 워낙 규아씨 좋다 그러고 대범이 아빠도 받아들인다고 하니 나도 뭐 그러려니 할게요. 그런데 규아씨, 엄청 반가운 손님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우리 집에 아주 잘해야 될 거예요. 반협박과도 같은 시모의 말을 끝으로 저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은 더 확고하게 저와 결혼하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남편 부모님과의 힘들었던 첫 만남을 되새길 시간도 없이 제게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외할아버지 껌딱지였고 몸이 안 좋아지신 후부터는 계속 저희 집에서 머무셨었거든요. 외할아버지를 번갈아가며 간호해야 했던 아빠와 엄마는 힘들었겠지만 저는 철부지 마냥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 할아버지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누구보다 절 아껴주셨거든요. 그런 소중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조금 더 내 옆에 있지. 나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거 봐야지. 왜 이렇게 빨리 가, 할아버지? 정이 제일 기뻤던 저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남편 역시 제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었어요.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아빠와 엄마가 제게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특별히 너한테만 주고 싶다고 신신당부하셨어. 이게 뭔데? 봉투를 열어보니 낯선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유일한 재산. 유일한 재산?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검소하기로 유명했고 몸이 아파 누워 계시기 전까지 소일거리라도 찾아다니며 경제적 보탬이 되기를 원하셨었어요.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이거 역 앞에 있는 건물 같은데 그 3층짜리 건물이 할아버지 거였다고? 정말 아주 오래전에 이 주변이 개발되기도 훨씬 전에 전 재산 털어서 그걸 장만하셨더라고. 엄마랑 이모들은 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그런 걸 사냐고 다 아버지 원망만 해댔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무슨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고집스럽게 그 건물을 매입하셨어.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한동안 잘 지내기도 했지만 한번 경기가 최악인 때가 있었어. 3층 상가에 들어가 있는 점포 하나같이 방을 빼겠다고 난리인 거야. 결국 그거 다 빼서 돌려주고 한동안 사람이 안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지. 그때 헐값이라도 그거 빨리 팔라고 아버지 재촉했었는데 죽어도 그건 안 팔겠다고 하시더라. 그거 지금까지 옆구리 끼고 계셨던 거고. 그 건물 유일하게 너한테 주고 싶으셨대. 응?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 건물을 남겨주신 거라고? 그래. 네가 워낙 할아버지 좋아하고 따르는 거 아니까 다른 이모들도 그 얘기 나왔을 때 아무 말 못했어. 아버지가 주고 싶어하는 규호한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엉엉 울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할아버지는 저를 훨씬 더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이 제 명의로 이전하면서 이것저것 행정 처리할 것들이 많아서 한동안 꽤 바빴어요. 남편 역시 많이 도와주려 노력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규아씨,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너무 무리하게 했다 싶어요. 나도 우리 대범이 생각하다 보니 말이 좀 밉게 나갔네요. 미안해요. 저는 얼떨떨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과라뇨. 괜찮습니다. 내 사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빨리 결혼 진행하죠? 네? 결혼 빨리 하자고요. 그리고 혼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몸만 들어와요. 아휴,
우리 집에 복덩어리 며느리가 들어왔네? 첫 인사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의 시모가 제 손을 쓸어내리며 세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시모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하실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게 잘 대해주셨어요. 특히 시모는 이전과 완전 다르게 제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셨죠. 남편도 좀 이상하고 의아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조금 딱딱하다 싶었던 서방님과 동서 역시 전보다 훨씬 상냥한 태도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 감춰진 까만 속내를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 후 3개월쯤 지났을까? 하루는 시모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며 나서더군요. 괜찮다 해도 굳이 제게 옷이고 신발이고 사주며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퍼부었어요. 교아야, 여기 백화점에 진짜 맛있는 집 있는데 1인당 30만 원이야. 이 시어머니가 오늘 크게 쏜다. 웬일인지 더 신이 난 시모를 따라 저는 졸졸 쫓아갔어요. 이것 좀 먹어봐. 어때? 이 집 음식 괜찮지? 네, 정말 맛있어요. 비싼 값을 한다니까. 그런데 규아야,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대범이한테 언뜻 들었는데 네 앞으로 건물이 하나 있다면서? 네, 저랑 외할아버지랑 아주 각별했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건물을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어머, 그런 좋은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다니? 그 강남 쪽이라 그러던데. 맞니? 네, 할아버지가 예전에 사셨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점포들 있지? 네. 그럼 임대료는 네가 받고 있는 거야? 제가 받기는 하는데 부모님이랑 이모들 나눠드려요. 외할아버지가 딸들 다 놔두고 손녀인 저한테 건물을 주셨는데 그 수익을 제가 다 꿀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너도 이제 한 가정을 꾸렸는데 그런 여윳돈을 왜 다 남을 나눠주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대범씨가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저도 가게 경제에 보태고 있어요. 모조리 다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내 말은 그거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자는 거지. 네? 거기 들어가 있는 점포 다 내보내고 벽 다 터서 우리 병원 하나 차리는 게 어떻니? 병원이요? 대범씨는 아직 개원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던데. 아니, 동진이랑 미애네. 서방님이랑 동서 병원을요? 이렇게 가족도 됐는데 서로 돕고 살자, 규아야. 동진이는 정형외과고 미애는 신경정신과잖니. 둘이 같이 병원을 차리면 엄청 시너지 효과가 날 거란 말이야. 네가 그 건물에 애들 병원만 차려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맨입으로 그 건물에 해달라는 거 아니야? 동진이랑 미애도 월세 내라고 할게. 네 시아버지 병원에 계속 박혀 있어봤자 그놈의 약속인지 뭔지 때문에 동진이한테 원장짜리도 안 준다는데 뭐하러 거기서 시간을 썩혀. 차라리 빨리 나와서 자기 병원 가는 게 낫지. 너 시집 올 때 내가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몸만 딸랑 왔잖니? 그래도 우리가 의사 집안인데 뭐 제대로 혼수한 것 없다고. 그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수군거렸어. 그런데 규화 네가 동진이네 부부한테 딱 그 건물에 병원 차려주면 사람들이 쑥덕거렸던 거 쏙 들어갈 거 아니니. 그리고 우리 집에 맏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또 얼마나 칭찬을 하겠니? 안 그래? 그런 칭찬 받으려고 건물을 내어드리기는 좀 힘든데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병원 들이고 월세도 내겠다니까? 대신 도리상 네가 좀 깎아줘야지. 가족 디스카운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너무 괜찮은 생각 같지 않아? 모두가 윈윈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같이 어마어마한 의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고. 저는 그제야 알겠더군요. 시모가 결혼 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혼수도 필요 없으니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했던 이유를요. 외할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제가 한동안 바빴을 때 아마 대범씨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테고 서방님과 동서까지 모여 저를 꼬셔 개헌하는 계획을 철저히 짰나 보더군요. 그건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부모님이랑 이모들께 드리는 용돈 문제도 그렇고 대범씨도 유능한 의사인데 제 건물에 서방님 부부 병원을 차린다는 건 대범이는 지금 그냥 지아빠 밑에서 저렇게 일하는 게 좋다며. 우리 동진이는 그렇게 한 자리에 안주하는 애가 아니라고. 그리고
차려줄 거면 네 서방한테 차려주지. 왜 동지인의 부부까지 해둬야 되냐 그 얘기니? 그렇다기보다 가족이 됐잖아. 남편이고 서방님이고 동서고 다 네 가족이라고. 꼭 핏줄 섞여야 된다는 법 있니? 네가 인심 좀 쓰렴. 어머니,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아버님도 10층짜리 상가 하나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왜 굳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우 말도 마. 네 시아버지 갖고 있는 그 건물 아주 구석진데 처박혀서 입점문의도 잘 안 들어오는 데 있다더라. 차라리 그거 팔고 재산 좀 정리해서 중심가에 좋은 거 하나 사자니까 저 고집불통 양반이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원장짜리도 안 물려준대지. 건물 팔아서 애들 개원 좀 삐까뻔쩍하게 차려주자고 해도 말도 안 듣지. 거기 가서 계속 힘 뺄 거 뭐 있니? 우리 며느리 규화가 강남 한복판에 3층짜리 건물이 떡하니 있는데.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제게 독촉하는 시모가 다시 보이더군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뭐?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아무래도 그 건물 상속받은 거 아시고 조건 없이 흔쾌히 결혼 허락해 주신 것 같아. 좀 씁쓸하네.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반대했어도 나는 규하 너랑 꼭 결혼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그냥 잊어버려.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말할게. 아니야, 오히려 자기가 가서 말하면 더 기분 나쁘실 거야. 나한테 직접 하신 말이니까 거절을 해도 내가 직접 하는 게 맞지. 며칠 뒤 저는 어렵지만 시모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뭐? 힘들겠다고? 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서방님네 병원을 내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시모의 얼굴이 싸늘히 굳었어요. 맨몸으로 의사 집안에 시집 왔으면서 이 정도 해주는 것도 어렵다는 거니? 그리고 누가 거기 공짜로 달래? 월세 내겠다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참나 기가 차서 그 건물 있는 거 하나만 보고 결혼시켰더니 이제 와서 뭐? 시모의 속마음이 은연중에 튀어나오더군요. 역시나 건물을 탐내고 대범 씨와의 결혼을 허락한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아려우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슬퍼할 새도 없이 또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뭐? 아버님이? 갑자기 왜?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하러 나가셨던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남편은 울면서 전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의사였던 아버님이, 그렇게 인자하고 모범적이었던 우리 아버님이.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아버님을 데려간 건지 하늘도 밉고 땅도 밉고 전부 다 미웠어요. 식구들 넋이 나간 상태로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고 슬픔 속에 아버님을 보내드렸어요. 남편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괜찮아 자기야. 내가 이제 자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아버님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너무 많이 울지 마. 아버님 발 안 떨어지시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 언제 장례를 치렀냐는 듯이 시모는 아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아버님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유산에 대해서 남편과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가장 많이 받기는 할 테지만 분명 남편 몫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쏙 빼놓는 분위기였죠. 며칠 뒤 시모가 남편과 저 그리고 서방님의 부부를 불러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들 알다시피 아버지가 따로 유언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우리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았다지만 대범이는 솔직히 내 친자식도 아니고 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너도 내가 불편할 테고 그래서 대범이네와는 여기서 그만 찢어졌으면 좋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30년을 넘게 어머니를 모시고 산 사람에게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반대로 서방님과 동서는 비집고 새어 들어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배우자랑 자녀의 법정 상속 비율 알지? 난 법대로 공정하게 할 거야. 대신 대범이 네가 조금 이해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하세요.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너 1원도 안 주고 내보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산정을 생각해서 지금 그 건물 하나 너한테 남겨주마. 나머지는 나나 동진이한테 양보하겠다고 합의서 하나 작성하렴. 저는 너무나도 의아했어요.
아버님 재산이 현금, 주식, 병원, 지분, 건물, 집, 땅 모두 포함해서 300억은 된다고 들었는데 남편에게 겨우 건물 하나 주겠다뇨. 서운해 말아요, 형. 아버지가 나나 엄마한테 더 많이 의지하셨었잖아. 기여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맞지. 옆에서 서방님이 시모의 말을 거들며 말했어요. 대범아, 너 여기서 그거 주는 것도 싫다고 하면 우리 아주 싸움 더러워지는 거야. 알지? 너 참 착하게 자랐잖니. 좋은 말로 할 때 이거라도 건주고 싶으면 조용히 사인하렴. 시모의 악마 본능이 빛을 발하더군요. 남편이 아무리 착해도 시모의 말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10층짜리 건물만 가져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결정이니 저는 뭐라고 훈수를 둘 수 없었죠. 결국 남편은 합의서에 사인을 했고 그렇게 30년 넘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모 서방님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자기야, 물론 10층짜리 건물 하나도 너무 큰 재산이기는 하지만 그거 어머님이 아주 구석진데 있다고 입전문의도 잘 안 들어온다고 하셨거든. 괜히 자릿세만 까먹는 거 아닐까? 왜 자기는 합의서에 순순히 사인한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빙긋이 웃기만 하더군요. 남편의 엷게 띄는 미소에서 아버님의 얼굴이 겹쳐 보여서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둘이 오붓이 살 수 있는 깔끔하고 작은 집을 하나 구했고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기야, 그래도 자기 지금 병원 일 잘하고 있고 나도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있으니까 막 어렵게 살진 않을 거야. 난 다만 자기가 어머님이랑 서방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지는 않았을까 걱정돼. 난 괜찮아. 우리 새로 시작하자. 얼마 후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모와 서방님네는 물려받은 유산을 빠짐없이 처리해서 강남에 보란듯이 비싼 건물을 매입했더군요. 그리고 예상대로 의리의리하게 서방님과 동서의 병원을 개원했고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최신식 검사 기계들만 들여왔고 무엇보다 부부가 정직하게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입소문에 개원하자마자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주변 병원들이 한숨을 내쉴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병원이 잘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전과 똑같이 아버님이 설립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주변에서 서방님의 큰 성공을 갖고 남편과 비교하며 듣기 싫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와이프랑 이 병원 나가서 강남에 크게 개원해서 완전 대박 났다던데 형은 왜 아직도 여기서 빌붙어 있는 거지? 어차피 원장자리도 못 앉는다며. 몰라. 동생보다 뭐가 좀 떨어지나? 동생 보면서 얼마나 배 아플고. 그래, 형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동생이 훨씬 잘 챙겼구만. 형이 바보여 바보.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는 없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로 자리하며 전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기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그와야, 됐다. 이제 됐어. 뭐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 팔았어. 정말? 그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드디어 됐구나. 축하해. 이제 속이 좀 시원하겠네. 속이 다 시원해. 게다가 운 좋게 금액도 아주 잘 받았어. 진짜? 얼마에 팔았길래? 150억. 뭐? 150억? 정말이야? 1원도 빠지지 않는 150억.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뭐 거의 돈 안 되는 건물이라고 알고 있었잖아. 저는 남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주 옛날부터 말씀하셨어. 당신이 이 세상에 없거든. 다른 건 몰라도 그 건물만은 꼭 나보고 차지하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버지는 당시에 그곳이 허허벌판이었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개발될 것이라고 하셨어. 팔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큰돈이 될 거라고.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는지 혹시라도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유산 문제가 불거지면 다른 건 몰라도 그 건물만은 꼭 챙기라고 신신당부하셨었지. 아버님이 무슨 계시를 받으셨던 건가? 어떻게 이렇게 오를 줄 아셨던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신기해.
그래서 어머니가 동진이네랑 유산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말할 때 아무 항변이 없이 있었던 거야. 만약 이 건물마저 안 주겠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싸웠을 테지만 다행히 딱 이거 하나 주겠다고 했잖아. 세상 참 우습지? 남편 말대로 쓸모없이 보였던 10층짜리 건물은 그 주변 지역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상상할 수 없이 가격이 뛰었고 남편은 그 기회를 보고 높은 가격에 판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왈칵 눈물이 났어요. 교아야, 왜 울어? 기쁘지 않아? 너무 기뻐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아버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던 거구나. 오늘따라 너무 그립다, 우리 아버님. 그날 남편과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 후 뜻밖의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뭐? 서방님네 병원이?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아예 문도 닫고 안에 집기료까지 다 뺐더라고.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어쩌다 그 지경이 됐지? 서방네 병원은 얼마 전에 폐원을 했더군요. 그런데 폐원을 하게 된 이유가 더 기가 막혔어요. 병원에 5년 동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했나 봐. 어머니가 병원 대표 이사직을 맡으면서 아주 직원들을 힘들게 했나 보더라고. 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심하게 했나 봐. 병원 사람들이 거의 1년 이상 버티지를 못했대. 어머님이 어떻게 갑질을 했을지 상상이 되기는 하네. 그리고 작년에 의료사고가 있었나 봐. 어깨 문제가 있는 환자인데 엉뚱하게 무릎 수술을 해버린 거야. 심지어 그 무릎 수술마저 잘못돼서 환자가 아예 걸을 수 없게 됐나 보더라고. 그 환자 가족들한테 입막음 하려고 돈을 줬는데 성에 안 찼는지 계속 요구하는 걸 거절했더니 언론에 터뜨리고 말았대. 소문이 얼마나 빠른 동네인데 환자들이 그 병원 당연히 안 갔겠지. 그리고 뭐? 재수 씨가 병원에 있던 직원이랑 외도를 했나 봐. 세상에 말도 안 돼. 그 일로 더 발칵 뒤집어져서 아예 손 쓸 수도 없게 되었대. 동서가 도대체 왜?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병원 문 닫고 그 건물 팔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이번에 싱크홀 생겼잖아. 그쪽도 집안이 약하다고 알려져서 싸게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저런 악재에 더한 악재가 계속 겹쳤구나. 그래도 동생인데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연락해봤는데 어머니 동진이 재수씨 아무랑도 연락이 안 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남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헤어졌건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연락 두절 상태이니 답답하기도 하더군요. 자기야, 일 힘들지 않아? 괜찮아. 아픈 아이들 보면 빨리 고쳐주고 싶어서 힘든 것도 잘 모르겠어. 자기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의사일 하고 싶지 않아? 지금도 뭐 만족하는데 더 좋은 환경이라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수용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거라면 너무 좋지. 내가 선물 하나 해줄까 하는데 저는 남편 생일 선물로 남편의 병원 개원을 약속했어요. 바로 제 명의로 된 3층짜리 건물에 말이에요. 마침 점포들 만기가 거의 비슷했거든. 입점해 계신 분들한테 연장 계약 힘들 것 같다고 양해 부탁드리고 다 비우기로 했어. 죄송해서 보증금의 5%씩 더 얹어드리니까 뭐 다들 아무 불만 없이 비워주신다던데? 그럼 나 병원 해주려고 보증금 손해봐가면서 자리 마련한 거야? 손해라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해두지. 난 당신의 아기들 진찰할 때 그 따뜻한 눈빛으로 보는 게 너무 좋더라. 거기서 당신 진심도 읽었고 당신 아버님한테 받은 건물 팔아서 나한테 잘해줬잖아. 나도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돈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어때? 마음에 들어? 물론이지. 고마워 규아야. 정말 고마워. 얼마 후 남편의 이름과 저의 이름 하나씩 단 땡땡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했어요. 주변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의사들을 4분이나 더 모셨고 건물을 통째로 다 써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유명해졌답니다. 남편은 개원에 대한 보답이라며 저를 대표이사라는 직함까지 달아주었어요. 비록 저의 건강 상태로 아이를 갖지는 못했지만 병원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모두 저의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치료하고 있답니다. 한때는 시모와 그 식구들 때문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걱정 없이 여유롭고 안정된 생활에 남편과 함께해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밝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